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해군 특수부대, 하버드 박사, 나사 우주인, 이 과성취자에 대해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무역 철학을 비판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정말 놀라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군 특수부대, 하버드 출신 의사, 그리고 이제는 우주비행사. 이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이 해냈다면 믿으시겠어요? 그 주인공은 바로 조니 킴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은 엄마, 제발 이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심층 보도를 바탕으로 조니 킴이라는 놀라운 인물의 삶과 여정을 소개합니다. 조니 킴. 올해 41살인 그는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입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며 현재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정식 우주인이기도 하죠. 그가 이룬 이 업적들은 누구에게는 영감을 주고 또 누구에게는 약간의 자괴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그는 일종의 밈처럼 존재합니다. 모든 아시아 아이들의 악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도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니 킴은 이미 그거 했잖니. 그리고 훨씬 더 잘했어. 그의 이름이 단순한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존재론적 위기를 부르는 이름이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니 킴 자신은 그 어떤 업적도 미리 계획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매 순간에 몰입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했을 뿐이라고 했죠.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란 어린 시절, 그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가족에게 총을 겨누었고 결국 경찰은 그의 아버지를 사살했습니다. 그 사건은 조니 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는 어머니와 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특수부대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순조롭게 특수부대원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 프리즈비를 하다가 발목 부상을 입는 바람에 계획이 꼬였고 결국 처음엔 의무병으로 해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군 특수부대 실팀 3에 소속된 그는 이라크에서 2번의 파병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돌보며 직접 생명을 구했고 그 공로로 은성훈장과 동성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때의 경험은 그를 의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캠퍼스에서 주차 단속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쳤고 어떤 일이든 스스로 지나치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하버드 의대에 진학한 그는 공부와 가족, 체력 관리를 동시에 해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고 분산 반복 학습이라는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양의 의학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전자 플래시카드 시스템을 만들어 스스로 점수를 매기고 기억이 희미한 카드를 반복해서 학습했죠. 그는 말합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건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의학 공부 도중 그는 우연히 한 우주인을 만났습니다. 그 우주인은 조니 킴의 차분함과 지성을 알아보고 나사의 우주인 프로그램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는 단 한 번의 지원으로 나사에 합격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우주를 꿈꾸던 소년은 아니었지만 차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삶이라는 것엔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아르테미스 세대로 불리는 우주 탐사의 새로운 물결에 합류했고 다른 물론 화성까지 탐사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휴스턴에서 열린 우주인 졸업식에서 한 상원 의원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죽인 뒤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주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는 특수부대원이었고 의사이며 지금은 우주인이죠. 이 모든 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엄마 제발 조니 킴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그는 자부심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이라는 시험에서 140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금 조니 킴은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첫 우주 임무를 준비하며 러시아어를 배우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미션은 러시아 소유주 캡슐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러시아어였어요. 조니 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사회의 기준이나 부모의 기대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세요. 사회적으로 승진하려 하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에 진실하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조니 킴처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니 킴처럼 자기 삶에 진실해질 수는 있겠죠. 다음 영상은 백악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정치적 긴장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인공은 바로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이자 오렌지자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행정부 내부의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SNS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연필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를 통해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우연히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주말 동안 트럼프의 핵심 무역 참모 피터 나바로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건 오히려 나쁜 일이라는 말까지 했죠. 나바로가 실무 경험도 없이 무역을 논한다며 그는 실무를 만들어 본 적도 없다고 말하며 SNS에 날선 비판을 남겼지만 이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비판을 받는 걸까요? 지난주 트럼프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보편적 관세를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 주변에 무역 장벽을 세운 것입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외국산 상품에 의존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그 대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죠. 트럼프는 미국인들에게 단기적인 고통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며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되살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도 혼선은 계속됐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 케빈 하셋 위원장은 월요일 아침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동안 중단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며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백악관은 곧바로 정책 변경은 없다며 이를 부인했고 시장도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 일은 백악관의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일관성 없게 비춰지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액먼도 머스크의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고 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경제 핵겨울을 불러올 수 있다. 그는 또 상무부 장관 하워드 루트닉의 투자 방식에 의해 충돌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망할 때 돈을 버는 구조다라고 비판했죠. 이처럼 트럼프를 지지해왔던 인물들조차 무역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 충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정당한 전략이라고 항변합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MBC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열기 위한 레버리지를 만들고 있다. 50개국 이상이 이미 백악관에 접촉했다. 즉, 이 무역 장벽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상무부 장관 루트닉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속이는 걸 막아야 한다 며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단지 비판만 했을까요? 그는 토요일 이탈리아 정치 행사에 가상으로 참석해 유럽과 북미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이상적으로는 관세 없는 상태로 가야 한다는 말이었죠.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은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상호 0%로 만드는 제로포제로 제안을 했습니다. 나바로는 이를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관세 장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바로는 CNBC 방송에서 머스크와 통화는 아직 안 했지만 곧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머스크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그의 의견은 주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관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의 CEO로서 무역 정책에 충분한 이해와 이익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뿐 아니라 머스크는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5천억 달러 규모 AI 사업에 대해 관련 기업들이 돈도 제대로 없다며 비판한 바 있죠. 이에 트럼프는 머스크는 그냥 샘 알트먼을 싫어하는 거다 라고 일축하며 개인적인 불화로 돌렸습니다. 지금 백악관 안팎에서는 자유무역과 관세보호무역이라는 두 가지 철학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의 경제 재편을 꿈꾸며 강경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일부 경제 리더들은 글로벌 협력과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지 경제 정책의 문제를 넘어 2025년 미국의 정치, 외교, 그리고 세계 질서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